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정입니다. 네, 어제만 해도 이제 올라가나 싶었는데 말이죠. 하루 만에 또 찬물을 끼얹게 되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반도체 투톱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실 방금 전에 네. 빵꾸 웃으면서 출발했다가 사실 금요일이라서 웃음이 절로 났거든요. 네. 그런데 시장 상황을 보니까 웃을 때가 아니에요. 이거 지수가 낙폭을 전혀 줄여내지를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후장부터 들어오면서 조금 줄여가나 싶었거든요.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 코스피는 3,850선, 거의 4% 가까이 폭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만만치 않게 좀 많이 빠지고 있네요. 상호 앵커가 어제 네. 오를 때도 근데 뭔가 모르게 좀 불안해요. 이런 얘기를 어제 했는데 네. 오늘 시장 하락하니까 딱 그 순간 찰나가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내릴 거면 그래요. 이렇게 팍 내리고 한 번에 쫙 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요일에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시장 분위기가 또 좀 더 침울해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네, 지금 게다가 오전장 지나고 아직까지 갈 길이 구말린데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KRX하고 넥스트레이드 합해가지고 네. 매도 금액이 2조 원을 넘어갑니다. 와. 대규모로 좀 팔고 있는 상황, 네. 원달러 환율도 부담스럽고 미국에서는 또 미국 내부에서 AI 거품이다, 미중 그쵸. 시즌 고평가다 등등의 잡음 나오고 있죠. FOMC 금리 인하는 뭔가 좀 물 건너가는 느낌이죠. 하다 보니까 요즘 시장 분위기 첩첩산중인 것으로 많이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수많은 종목들에 얽힌 고민들 바로 이 시간 통해서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많이들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죠. 전화 열려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고요. 전화뿐만이 아니죠.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진단 받는다고 갑자기 네. 종목의 시세가 바뀌거나 하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좀 확신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은 그런 분들은 주말을 보내시는데 조금은 그래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유튜브 좀 들여다볼까요? 아이디가 왜 영어로 나오는 거지요? 라고 지금 한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거 좀 의아한데요? 오늘 왜 이렇게 나오죠? 저희 얼마 전에도 이 골뱅이가 앞에 다 붙어 있어서 왜 그런가 싶었는데 며칠 지나니까 또 자동으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예. 또 이렇게 다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유튜브 자체적인 뭔가가 지금 발휘되는 걸 텐데 이해는 잘 안 가긴 합니다. 그러면 출석 체크해볼게요. 네. 나연님 오셨고요. 고고식님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김주영님 시작하면서부터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네. 로즈님. 아이고. 로즈님께서는 그래요, 지금 이거부터. 이게 한 차례가 아니라 네. 하락이 하락을 부른다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반대 매매가 걱정되게 된다고 네. 하시네요. 자, 귀자문님께서는요, 주식장이 힘들어서 반갑습니다. 말하기도 미안하네요. 하셨는데, 미안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잘 진짜 심지 굳게 이 시장을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캣테디님은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빠지네요. 다음 주에는 2배로 오를 거라고 믿어봅니다. 네. 물론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래요. 무한정 내리는 거 없잖아요. 내릴 게 있다면 매도 먼저 만든 게 낫죠. 그냥 쭉 한번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강한 상승장을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 주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오늘도 그렇지만은 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의 뭔가 좀 반사이 고래 싸움에 수혜를 보는 네. 그런 종목군들은 대안이 돼주고 있고 또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도 갑자기 좀 오르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네. 실망 마시고 계속 함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 유튜브에 올려주신 금자님이신가요? 네. SBB테크가 바로 그 주인공이죠. 오늘 로봇주 가운데서도 사실 SPG가 먼저 치고 올랐는데 오늘은 주인공은 SBB테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진단 신청을 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과 여러분들의 이야기 거기에 보탤 랭킹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2026년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실 내년의 전망이 관련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오늘 사실 장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위 맞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공부 좀 해보자는 의미에서 주제를 한 가지 잡아왔거든요. 자, 주제 한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도 네. 어떤 걸지. 소비 트렌드요? 2026년 소비 트렌드의 키워드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거든요. 낯선 그 용어들이 좀
많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소비 트렌드에 대한 몇 가지 용어들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 볼게요. 네. 네. 매년 이제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트렌드 코리아가 매년 좀 발간이 되는데 이와 네. 관련된 키워드 분석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보니까 픽셀 라이프 하나씩 보면 조금 생소하실 거라서 설명을 아마 창호 앵커가 해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건강지능 HQ 먼저 픽셀 라이프부터 이건 뭐예요? 픽셀 라이프는요, 그러니까 소비 문화가 굉장히 세분화되는 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애니메이션 되게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극장에서. 캐데온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취향이 굉장히 세분화된 것들이 소비가 좀 확산되는 것, 그런 것을 픽셀 라이프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 캐데온 굿즈 사러 한국 박물관, 국립박물관 가고 뭐 요런 정도의 소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건강지능 HQ는 뭐예요? 요게 뭐냐면 소비 학습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건강지능 HQ, 그러니까 AI 같은 거 가지고 자기 건강을 잘 살펴보는 그런 문화 얘기하는 겁니다. 그 파스타인가요? 뭐 이런 네.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 뭐뭐 헬스해서 이런 심박수 나오고 하는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그 HQ 공부 습관 지수거든요. 습관적으로 건강 상태를 본인이 잘 파악해서 그에 관련된 상품들을 살 수도 있겠고요. 그런 소비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늘 준비 좀 하셨어요? 그럼요. 공부 같이 해봐야죠. 네. 근본이즘은 뭐예요? 근본이즘은 점점 더 이건 근본을 따져야 돼. 예전에는 뭐 거칠에 아니면 뭐 다양한 잔가지 문화들이 많았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술을 찾는다면 이 지역엔 이 전통주가 최고 유명해. 이게 근본이지. 요런 거를 선택해야 돼. 이런 겁니다. 원조 찾고 네. 근본 찾고 이런 거. 그렇죠. 필코노미. 뭔가 필코노미는 느낌 가는 대로 쓰는 거예요? 정확히 자, 그겁니다. 필 꽂히는 대로 소비를 하는 거죠. 정확히 내가 요 타이밍에는 요걸 소비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건 감정대로 충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스 디코딩이라고 하는 건 제품의 가격이 있을 때 이게 진짜 이 가격이 맞는 거야? 굉장히 파고드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품 가격이 나오면 뭐 이 가격에 사야 되나 보다 이렇게 단순히들 생각했잖아요. 요즘엔 이 가격이 요 정도 가격에 합리적인 게 맞아? 굉장히 소비자들이 따지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년도에 소비 트렌드 5가지가 있고 그 가운데서 공감도에 따라서 지금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5가지 용어들이 나왔는데 이 순위를 정확히 맞추는 데 의의를 두신다기보다는 하나씩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네. 네, 저도 아직 이 책 못 읽어봤거든요. 트렌드 코리아 2026. 그런데 이 시간에 또 약간의 간추린 효과가 있으니까 같이 좀 공부해보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빠뜨릴 수가 없네요. 글쿠나님께서 오셨거든요. 네. 오늘 유창호님 인물이 훤해 보입니다. 알랭델론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분 중요한 모셔볼게요. 거였어요? 중요한 그렇군요. 거죠. 네. 예.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해볼 텐데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오늘은요 소비 트렌드의 키워드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유행할 소비 트렌드를 미리 좀 짐작해보고 있습니다. 5가지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상무님이 주목하는 이야기 있을까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맞아요. 건강지능 HQ로 뭐 찍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가 보죠, 상무님? 계속 이제는 하루하루 점점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건강지능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저도 슬슬 조금씩 공감이 되는 게 오늘도 제가 나오기 전에 좀 출근할 좀 바쁜데 항상 그 종합 영양제 하나 챙겨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 먹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가방을 꺼내서 못 보여드리겠지만 제 가방 안에 지금은 서리태 두유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라지 배즙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귤이 하나 들어가 있고 뭐 되게 많아요. 저도 건강이 요즘에 가장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다 신경 쓰는 키워드라서 1위가 아닐까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윤상무님께 드릴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중복해서 올려주시는 종목군들이 꽤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의 핫한 종목 SBB테크. 이거 벌써 2번이나 나왔군요. 네, 2분이나 신청을 와. 해주셨어요. 지금 굴리쉬 웨이브 예. 쓰시는 분께서는 32,925원에 비중 20%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32,000원. 그래서 언제 사셨나 싶어서 사연을 들여다보니까 꽤 벌써 됐네요.
2년이나 되셨대요. 와, 네. 오늘 급등해서 이제 다 왔네요, 거의. 네, 거의 다 왔는데 네. 이쯤 되면 욕심이 좀 더 나죠. 확실히 그쵸. 플러스 보고 팔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하루의 급등이니까 지금 정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한 분 더 네. 계시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분입니다. 장금자님. 29,333원. 오? 오늘 매수하셨나 봤는데 아니군요. 이분도 2년 들고 계신 겁니다, 지금. 11% 비중이시거든요. 추가 매수해서 보유를 하다가 오늘 매수가까지 와서 일단 일부 매도하셨습니다. 나머지 비중을 모두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바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SBB테크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장에 이렇게 급등입니다. 뭐 거의 상한가 갈 것 같은데요. SBB테크 오늘 한 번 반등하고 끝날까요? 아니면 더 갈까요? 네, 사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힘들죠.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특정 종목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오를 때도 힘들지만 이렇게 많이 빠지는 날도 힘들죠. SBB테크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렸죠. 사실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은 상당히 좋은 사실 차트이긴 합니다만 오늘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SBB테크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으로 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서 많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좀 더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날 같은 경우는 특정 종목들에 좀 많이 이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SBB테크 회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SBB테크에서의 그 회사의 밸류라든지 회사가 하는 일을 판단하기보다는 오늘은 여기에서 로봇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테마가 좀 묶였기 때문에 좀 상승을 한다. 이런 부분들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매출액과 이익단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월요일 정도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이후까지는 사실 시장을 좀 더 회사를 좀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로봇주 하나 살펴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부터는 SPG가 굉장히 날아오르고 있죠. 그리고 오늘 SBB테크가 급등 중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SPG도 종목진단 신청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로봇주들 연이어서 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진단 신청이 있는데 너무 대세 상승이다 이게 아니라 조금은 짧게 보는 관점도 필요하다. 중간중간에 챙기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예. 그리고 지금 게시판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앞서서 한번 한 개의 바닥이 나오니까 쌍바닥 네. 만들고 가려고 그래서 오늘 빠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W자 만들면 그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 많으니까 이런 그림을 예상해주고 계시네요. 네, 자 그리고 서포터님 오셨고요. 금자님께서 상담 감사드립니다라고 인사를 남겨주십니다. 자, KC테, 포바이포, 네이버, 한글과 컴퓨터까지 종목들 많이 올라오는데요. 확실히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요즘에 슬슬 또 언급이 되네요. 네, 이번 주에 그 얘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장금자님께서 상담 감사합니다. 매일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 미안해요님께서는 네. 오늘 저희 주제인 소비 트렌드 좀 어렵다고 다들 그렇게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거 매년 챙겨보는 그 키워드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어려워요. 이 트렌드가 나를 앞지르는 느낌이 항상 듭니다. 맞아요. 저만 느끼는 네. 게 아니었군요. 트렌드를 제가 열심히 쫓아가고 제가 리드를 해야 되는데 항상 이끌려 다니는 것 같아요. 뭔가 사실 트렌드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맞아 그렇지 요즘에 네. 그런 성향이 있어 이렇게 바뀌고 있지 느껴야 되는데 트렌드가 그렇대. 그래서 거기에 나를 맞추는 듯한 느낌도 네. 사실 없지 않아 드는 요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근본이지.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 아닌가요, 이거? 그래요. 픽셀 예. 라이프. 이름 어렵죠? 건강지능 HQ는 저는 진짜 처음 봤거든요, 이번에. 네. 조사하면서. 그러니까요. 자, 어쨌든 이거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요.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별거 아닙니다. 건강지능 HQ. 그냥 내 건강 상태 매일매일 주도적으로 따지고 보는 거예요. 거기 관련된 상품 죽죽하듯이 사고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시장이 다시 이번 주에 뺀 걸 회복할 것 같으니 다들 네. 힘든 장 버텨봅시다. 게시판에 이런 글도 올려주시면서 같이 좀 힘을 내보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종목도
또 봐드릴게요. 네. 자, 이번에는 김주영님의 종목입니다. 삼성 SDS 좀 볼게요. 삼성 SDS 매수 가격은요, 17만 3,770원. 복잡하네요. 20% 비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지금 매수 가격과 현재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쯤에서 한동안 꽤 머물러 있습니다. 자, 지금은 얼마 전에 19만 원 정도, 그러니까 20만 원 근처까지 가면 계속 밀리거든요. 자, 한번 다시 도약할 때 20만 원 뚫어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삼성 SDS입니다. 사실 뭐 최근 장에 많이 안 빠졌는데 요거 다시 도약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삼성 SDS가 이 데이터 센터 수혜다, 공공기관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삼성 SDS 수혜를 볼 수 있다.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런 소프트웨어 업체들 얘기가 금년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쯤부터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 SDS 주가 사실은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름 정도에 이 데이터 센터 얘기 나오면서 주가 조금 올랐었어요. 14만 원 정도에서 오르고 난 뒤에는 조금씩 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6만 원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위로는 19만 원, 아래로는 14만 원 정도까지 박스권을 그리면서 좀 옆으로 나아가는,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나쁘질 않아요. 외국인 기관이 전체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 테마도 괜찮죠. 데이터 센터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별로 하락하지도 않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최대주주 관련된 이런 복합적인 관련된 사업들, 계열사 관련된 사업들도 진행을 할 수 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종목이긴 한데요. 근데 데이터 센터 관련한 그런 테마를 받아서 올라가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데이터 센터의 테마로만 보기에는 상승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테마에 대한 상승 한계는 한 19만 원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공공기관에서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 SDS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적이 차근차근 올라간다라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차트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좀 그려나가고 있죠. 이평선 정배열하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조금 떨어졌다가 지금 3일간 양봉 내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실적 상승만 놓고 봐도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테마가 묶이지 않은 실적 상승만 놓고 봐도 충분히 이 우상향이 좀 가능하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17만 3천 원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21선 정도에 걸쳐 있는 가격인데요. 이 가격보다는 좀 더 올라가서 좀 중장기적으로 이 삼성 SDS는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라면 19만 원까지 목표 주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길게 바라봤을 때는 19만 원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분명히 수익을 거두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삼성 SDS였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 마트에도 김장 재료 판매 전 이런 거 많이들 하던데 실제로 김장하시면서 듣고 있어요. 황금님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김주영님 진단 너무너무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이거 오랜만에 듣죠? 그러니까요. 땡큐베리 감사. 자, 고고식님께서는요, 시장 걱정 항상 해주시죠. 2시 전까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네요 하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좀 아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감님이신가요? 시장이 반등 나오는 게 없어서 반등 나올 시점이 됐는데 언제쯤 반등이 될까? 다들 이걸 기다리고 계시네요. 오후장에는 한 번쯤 낙폭을 좀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근데 그 기대감이 무색하게도 코스피는 거의 아직도 4% 가까이 좀 빠져가고 있습니다. 네, 선물 시장도 좀 불안불안해요. 네. 지금 4.68% 하락하는데 사이드카가 선물 5%의 1분 지속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알려드리고 고지는 해드리지만은 이 지식을 쓸 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상황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랭킹쇼 오늘의 랭킹 키워드 소비 트렌드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지 게시판에서 많이 올려주지는 않으시는데 그냥 여러분들의 소비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이거는 나도 지금부터 하고 있지만 이건 잘 모르겠어 등등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5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소비 트렌드 키워드 순입니다. 5위는 뭔가요? 자, 5위는 바로 필코노미입니다. 필코 치는 소비예요. 이거 뭐냐면요. 예전에는 한때 그런 적 있었죠. 가성비 따지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심비, 기능이 가성비. 최고야. 무조건 성능이 좋아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필코노미는 전혀 이런 게 아니고요. 기능 안 좋아도 그냥 디자인이 좋거나
뭔가 그 제품을 보고 있으면 내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 왠지 뭐 마음이 들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고양이처럼 생긴 거 조그마한 시계 하나 샀거든요. 네. 저는 시계를 잘 안 봐요. 그쵸. 그리고 뭐, 쓸모도 네. 없습니다. 그 왜 사셨어요? 근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거 한 8만 원인가 됐거든요. 6만 원인가 8만 원인가. 그냥 놓고 탁상시계가 6만 원이 네, 나요? 그냥 TV 옆에 놓은 건데 예. 그때 너무 필이 꽂혀가지고 이건 사야 돼.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만족하거든요. 행복하세요?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 아무짝에도 창원에서- 쓸모는 없어요. 행복하면 됐어요. 예. 그렇죠. 저는 이 나머지 것 중에서 프라이스 디코딩? 네. 저거는 그래도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또 이렇게 되니까 또, 이렇게, 마트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쩔 땐 1+1이라서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네. 이 가보면은, 원래 50% 할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원래 속은 거네요. 그러고 나서 네. 또 그 다음날에 가서 50% 할인에 하나 주는 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가격 자체가 낮아져 있어요. 이거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보더라도 이게 네. 진짜가 맞아? 이렇게 따지고 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비트렌드 키워드를 하나씩 공부를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5위 알아봤고요. 4위 한번 맞춰주시는 동안에 시장 이야기 좀 들여다볼게요. 관심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외국인의 투매 속에서 금요일 오후장까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는데요. 시총 상위주 중에서 낙폭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외국인의 거센 매도 속에서 장중에 51만 4천 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현재도 8% 넘는 급락세가 지속되면서 52만 원 초반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 랭크됐습니다. 내년 디램 공급 부족의 최대 수혜주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역시 미국의 삭풍을 그대로 맞으면서 현재 10만 조전 내준 채 94,8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위에는 SPG 올라왔는데요. LG와 로봇용 액추에이터 협력에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재경신했는데요. 장중에 49,800원 선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47,700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4위에는 비츠로 넥스텍 올라왔습니다. 우주 발사체 장비 부품 기업인 비츠로 넥스텍은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배를 올랐습니다. 이어서 5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왔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AI 버블론 속에서 SMR 관련주도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7만 원 초반선까지 내려왔고요. 이어서 6위에는 로킷헬스케어 랭크됐습니다. 로킷헬스케어는 자가열 활성주사 플랫폼을 런칭했다는 소식에 장중에 69,400원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재도 12% 가까운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7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도 두나무가 합병에 임박했다는 기대감 속에서 주가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현재 강보합세 보이면서 26만 원 선 회복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위에는 BNK 제3호 스펙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상장 첫날 강한 매수세가 몰렸고요. 9위에는 그린생명과학 올라왔습니다. 독감 환자가 작년보다 14배가량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급등했는데요. 현재는 윗골이 길게 달고 4% 강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10위에는 한국화장품 랭크됐습니다. 중국의 한일령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 속에서 오늘 화장품주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13,800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한 채 현재는 2% 강세에 그치고 있습니다. 11위에도 화장품 관련주 올라왔습니다. 삐아 색조 화장품 기업으로서 오늘장 급등세에 지속을 하고 있고요. 12위에는 온코닉 테라피틱스 랭크됐습니다. 자큐브에 이어서 항암 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의 췌장암 임상 이상에 진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는 8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3위에는 D&D 파마텍 올라왔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D&D 파마텍도 현재 8% 가까운 급등세 지속하고 있고요. 9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14위에는 큐리오시스 랭크되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인 큐리오시스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역시 15위에도 새내기주 올라와 있습니다. 알트 랭크되어 있습니다. 16위에는 할라캐스트가 올라왔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에 대한 수혜 기대감 속에서 주가 4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17위에는 ABL 바이오 랭크됐습니다.
ABL 바이오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바이오텍 성과를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 약세에 그치면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습니다. 18위에는 CMTX 랭크됐는데요. 반도체 식각공정용 실리콘 파츠 기업인 CMTX, TSMC의 1차 협력사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상장 둘째 날인 오늘은 급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는 LS 일렉트릭 랭크됐는데요. AI 버블 우려 속에서 AI 밸류체인 관련주들 역시나 투심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LS 일렉트릭도 현재 13% 가까이 급락하면서 44만 원 선 초반까지 밀려났습니다. 20위에는 코오롱 티슈진이 올라왔는데요. 코오롱 티슈진은 TGC 시장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장중에 65,700원 선까지 오르며 신고가 경신했고요. 현재도 10%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64,000원 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AI 버블 논란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찾아왔는데요. 미국의 노동시장 지표까지 혼재되면서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까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될 때인지 또 다음 주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현재 시장 대응 전략 상무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화되기는커녕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는 AI 버블론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럼 상무님, 지금 이 혼란스러운 시장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였죠. 이 금통위원들의 이런 발언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주였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은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었던 날들이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기 전날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하락을 하면서 변동폭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수요일 비교적 잘 선방하면서 마감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좋았었죠.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죠. 미국 시장 밤으로는 국내 시간으로는 그러면서 전일 국내 시장이 다시 4,000포인트를 회복을 했는데 사실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AI 버블론이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장 거시적인 부분과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이 두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조금 더 시장의 수급을 살펴본다라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거는 누가 많이 사면 오르고요. 사실 많이 팔면 떨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보면. 그러면 지금 사는 쪽과 파는 쪽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한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요일적으로 본다라 그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에서 금요일이 가장 매수 금액이 적은 날들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라는 점 거래 대금이 줄어들어 있는데 같은 금액을 팔아도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합니다. 지수가 평소 같으면 1.5% 하락할 거 금요일은 2%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4% 가까이 코스피가 하락을 하고 있죠. 물론 매도 금액이 큽니다만 금요일이다라는 점 거래 대금이 지금 10조 원이에요. 거래 대금이 많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 대비해서도 하락폭이 좀 더 깊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시각을 넓혀 보겠습니다. 국내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펀드 매니저들 포트폴리오를 정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펀드를 정리를 해야지 실적이 확정이 돼야지 성과급에도 연동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걸 다 정리해야지 12월에 마음 편하게 휴가를 떠날 수가 있죠. 많은 펀드들이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할 자금들이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수급적으로는 보수적인 환경이 지금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반도체로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반도체는 사실 좋습니다. 4분기에 D램 가격이 한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지난 분기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반도체가 좋은데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수급적인 이유다라고 사실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이유는 회사의 근본 펀더멘털은 좋은데 수급적인 부분들은 아쉽다. 그러면 수급적인 부분이 근데 먼저 영향을 받고요. 펀더멘탈은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연말까지는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그럼 월요일도 나타날 것이냐라는 점을 봤을 때에는 월요일에 대한 하락은 오늘보다는 훨씬 제한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요일적으로 월요일이 매수 금액이 좀 더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많을 때 사실은 환율이
원화의 약세가 좀 더 심화돼야 되는데 오늘 도리어 이 환율이 좀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작은 폭이긴 합니다만 환율에 대한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도 낙폭이 클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좀 수급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AI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극심한 혼란이 찾아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시장의 대응 전략 사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시장 걱정을 좀 네. 해주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저평가님께서는 얼마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하세요. 네.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 매수 전략에 있어서 이런 조언 해주고 계시네요. 네. 그리고 저희 좀 전에 소비 트렌드 얘기할 때 창호 앵커가 8만 원짜리 탁상시계 샀다고요. 캣테디님께서 공감을 좀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쓸데없는 거 아니고 네. 행복하면 되는 거죠. 자기 만족이 맞습니다. 우선입니다. 글 남겨주셨어요. 제가 원래 그런 그 비싼 거 뭐 안 사거든요. 가끔 네, 쓸데없는 소비를 합니다. 그나저나 말 그대로 필코놈이에요. 네, 필이 정말. 꽂혀서. 진짜 꽂히면 그렇게 돼요. 자, 빨리 그리고요. 사람한테도 좀 꽂혔으면. 네. 자, 그리고 저평가님께서 이거 저 진짜 보자마자 네. 공감이 돼가지고 종가가 저가 이것만 막아주세요라는 이야기. 어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종가가 저가면 네. 이 찜찜해가지고 다음날 개장하기 전까지 이거 뭔가 불안하거든요. 제가 어제 반등이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헤드라인은 갓비디아로 꼽아놨어요. 네. 갓비디아 반등하는데 제 표정이 그다지 좋지가 못한 거예요. 상승을 해도 음봉이면 영 네. 찜찜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 이 낙폭을 좀 줄여야 되는데 좀처럼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와서 말이죠. 약간 불안해지는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 와중에 상대적으로 좀 선방해주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네. 오늘 신청해주신 종목군 가운데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네. 바로 남기수님께서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신청을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이 상대적으로는 좀 잘 가는 모습이에요. 오늘장 자그마치 14%의 급등세에 뛰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달 이 종목이 10월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시장하고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네. 11월 들어서 이번 달 퍼포먼스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60% 넘게 올랐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11,400원이고요. 비중 20%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직 갈 길이 없니다. 그렇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이번 달에 좋은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과연 매수가까지 올지 상무님 어떻게 보세요?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기사가 하나 좀 났습니다. 이 부분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파로스 아이바이오, 여기에서 이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우선은 신약 개발과 연구를 하는 업체입니다. 표적 단백질을 분석하고 약물의 독성을 예측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찌됐든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이 물질, 이 기술을 그 다수의 제약회사가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그러면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파로스 아이바이오의 이 주가 상승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실적을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사실 실적만 보면 매출액이 없어요. 23년, 24년 그리고 25년 3분기까지 매출액이 0입니다. 기술을 팔아야지 매출액과 이익단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무언가를 팔 때에는 기술을 팔을 때에는 제품을 팔을 때에는 굉장히 큰 폭의 영업이익이 들어오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 이익단을 가지고서는 평가를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술력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사실 좀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이런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을 했고 기관에서 사실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좀 들어온 이런 부분들까지는 바닥권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은 좀 있기 때문에 거래량도 좀 실렸죠.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나 이제는 조금만 더 올라가서 9,000원 이상부터는 매물이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양봉을 잘 유지하는지 사실 주어진 정보가 좀 제한적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잘 관찰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처럼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좀 많이 터진다. 1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계속 터지면서 하락이 별로 깊지 않다. 그러면 좀 더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도 500만 주가 실렸거든요. 굉장히 많이 실렸습니다. 그래서 100만 주, 2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실리면서 양봉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거래량이 만약에 많이 좀 줄어들었다. 아니면 음봉이 좀 깊어진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상승을 할 때에 10,000원 정도가 되면 물량이 좀 9,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되면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걸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하시다라면 상승을 하더라도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서는 일정 부분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급등 중이죠. 8542 바이오에 대한 대응 전략을 챙겨드렸습니다. 네, 반등 중이기는 하지만은 저는 사신 가격까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급하시면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아니시라면 조금 더 들고 가 보셔도 어떨까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게요. 졸파고TV님 오셨습니다. 아, 이거 지금 닉네임 표시되는 게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좀 불편하긴 하네요. 아, 레키쇼 출첵하셨고요. 오늘 상당히 빠지네요. 등장하시자마자 시장 걱정에 이 한마디 또 남겨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감님께서는 우리 국장은 왜 미국 시장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보내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젤파고TV님 궁금하신가 봐요. 올려주셨고요. 남기수님 저희 좀 전에 진단해드렸는데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발빠르게 하나 더 보겠습니다. 행복하고 싶어 용님께서요. 네. 비츠로테크 오.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자주 못 봤던 종목군들도 많이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보는 종목이죠. 이 종목을 1060원에 사셨대요. 거의 10,000원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비중은 10%. 시청자님 욕심이 큰 게 아니에요. 지금 마음속의 목표가가 11,000원이시래요. 네. 그런데 10,000원 근처만 가면은 좀 밀리고 하니까 이 오르다 빠지다 반복이네요. 매수가까지 힘들까요? 하셨습니다. 현재 주가 시장도 안 좋기도 하지만 좀 많이 밀리네요. 한 8% 정도면은 나쁘기 깊은 편인데 네. 과연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지 원금 회복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상무님? 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사실 비츠로 그룹사들이 좀 있죠. 비츠로 셀도 있고요. 비츠로 일렉트릭, 비츠로 넥스텍 이런 자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비츠로테크가 가장 좀 앞서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회사이고요. 실적이 좋습니다. 전력기기 관련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관련된 테마를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사실 실적 대비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 하락폭이 좀 깊죠. 그래서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하락폭이 깊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매도가 나왔다라기보다는 거래량도 물론 평상시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나오지만 굉장히 많은 거래량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고 매수량이 적은 상태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이 많이 늘어나요. 3,000원, 22년도 3,000억 원대 중반이었는데요. 24년도 4,000억 원을 훌쩍 뛰어 넘었고요. 25년도 사실 놓고 본다라면 지금 3,000억 원대 중반 정도까지 매출액이 좀 찍혀 있거든요. 영업이익단도 400억 원을 훌쩍 뛰어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점. 그래서 주가적으로도 거래량 그리고 기관에서도 사실은 크게 많이 매수하는 이런 종목은 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는 좀 덜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을 놓고 본다라면 향후에 충분히 기대가 되는 그런 실적이 있고 실적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다라면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비츠로테크 살펴드렸습니다. 지금은 목표 주가와는 한참 멀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기다려보시면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한 가격이지 않을까 싶네요. 네, 게시판 보겠습니다. 뿌잉뿌잉님께서 미증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증시 영향을 받지요. 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그리고 영세님 새로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거 무슨 일이에요? 엔캠이 마구마구 오르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장에 엔캠이 마구마구 올랐나요? 마구마구까지는 아니고 지금 예. 상승 전환했고 오. 위아래로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네요. 이거 그러네요. 엔캠이 예. 사실 최근에 단기간에 너무 많이 내려왔죠. 그러다가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왔나 봅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좀 돌려내는 모습 오늘 확인이 되네요. 2차전지가 다 따라서 오르나 싶어서 봤는데 네. 롯데 아니네요. 에너지 머티리얼즈만 지금 괜찮은데요. 그쵸. 동박 쪽에 또 분위기가 최근 도와진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는 한시 구간대 상승으로 돌려놓는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종목들을 봐드리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 언뜻 슬쩍 봐도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많이 눈에 띕니다. 네. 자 그리고 프리자님도 오늘 근데 유튜브 이거 왜 이렇게 표시되는지 모르겠네요. 유튜브 자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유튜브도 지금 시장 네. 분위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이거 힘든가 봐요.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피디님 뭐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골라볼까요? 네. 자, 다음 종목은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하게 봅니다. 유니킴님의 CJ 제일제당입니다. 매수 가격 24만 5천 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를 할까요? 라는 질문. 근데 이 네. 종목 음식료가 좋아서 저는 이렇게까지 바닥에 있는 종목을 못 봤던 것 같은데 저도 차트 보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신저가네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내려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자, CJ 제일제당 과연 여기서 지금 희망을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상무님, CJ 제일제당 뭐 계속 내려옵니다. 지금 아랫방향으로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사실 식품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식품주들 최근에 대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좀 많죠. 뭐 삼양식품, 농심, 풀무원, 국내에 대한 식품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식품주들 좋은 모습들이 있지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이 실적 상승에 대한 이 열차를 같이 타고 있지는 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23만 원 정도가 사실은 바닥권으로 좀 지켜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하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계속적인 좀 매도를 좀 막고 있습니다. 냉동식품 쪽에 있어서의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미국에서의 비비고 브랜드가 잘 팔리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식품 회사 중에서 작년 대비해서 금년 역성장하는 기업들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수출하는 기업들 중에서. 근데 이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조 원대 비슷하게 매출액은 유지를 할 텐데 영업이익이 작년이 1조 5,530억이었는데 금년 연결 기준으로 1조 3,6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영업이익 단위 작년보다 한 10% 정도 줄어들죠. 실적에 있어서 이런 악영향 이런 부분들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이런 실적이 기대감에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항상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죠. 추가 매수는 떨어질 때 말고 올라갈 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떨어지는 차트입니다. 차트를 뒤집어서 보면 굉장히 좋은 차트예요. 상승할 것 같은 차트죠. 그렇게 보면 좀 더 이야기가 편하실 텐데 지금은 떨어지는 중이고요. 바닥권을 사실은 23만 원 혹은 22만 원 정도까지는 바닥권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바닥도 사실 찍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좀 좋지 않아요. 굳이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저는 일정 부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추매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CJ 제일제당 뭐 바이오도 그렇고 냉동식품도 그렇고요. 실적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추가 매수하시는 부분은 좀 보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J 제일제당에 대한 투자 힌트 남겨드렸으니까요. 이 내용도 꼭 가져가시죠. 음식료 중에서 얘가 제일 안 좋다고 네. 지금 보니까 블랑크님께서는 네. CJ 제일제당 아이고. 악마의 주식입니다. 여기서 많이 안 좋은 골치 기억이 아프셨나 있으신가 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또 윤정식 상무와 함께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랭킹에 대해서도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상무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 해봤습니다. 네. 자, 랭키쇼 오늘 주제 2026년 소비 트렌드 키워드거든요. 아무도 오늘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걱정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쓱 확인해 볼게요. 4위 띄워주시죠. 자, 오늘의 4위는요. 네, 픽셀 라이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디지털 화면 최소 단위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쪼개고 쪼갠 이런 소비 패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빨리 소비하고 가볍게 소비하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유행하는 팝업 스토어. 상설 매장 이런 게 아니라 팝업 스토어 가서 반짝 구매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화장품 같은 걸 사도 대용량으로 안 사고요. 조그마한 거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여러 개 바꿔 사는 거. 요런 걸 말하는 게 픽셀 라이프입니다. 근데 오늘 키워드가 2026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된 거예요. 아, 왜냐면 그렇군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니까 네. 지금 당장 내일 그쵸. 1시간 후 지금 이게 걱정인데 2026년이 와? 제가 이걸 생각을 못했군요. 오늘장이 그런 네.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아유, 예. 유리팀님 그래도 악마를 이기겠어요. 망하진 않겠죠. 어머, 그쵸.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그냥 말씀이 지금 네. 게시판에 그렇게 올려주신 거지 이 종목도 다 이렇게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될 때가 옵니다. 유니킴님 그렇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고고식님께서는 주제에 참신했는데 시장이 주제를 삼켰다고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예. 될까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좀 연결을 해봐야 되나요? 픽셀라이프. 쉽게 이해하면 이거 단타 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다 저기 갔다가. 맞아요? 막 하려다가 예. 잠깐 찍먹하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봉만 전문가 오늘의 트렌드 코리아 같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전문가님, 2026년 소비 트렌드의 키워드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필코노미와 픽셀라이프까지는 순위가 공개가 됐고요. 남아있는 게 근본이즘, 근본 따지는 소비입니다. 그리고 프라이스 디코딩, 가격이 이게 맞아! 라고 파고드는 소비 행태고요. 건강지능 HQ, 요거는 건강을 수시로 따져가면서 그에 관련된 소비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 있으십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저는 프라이스 디코딩을 내년에 디코딩이 키워드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합리적 소비라는 뜻인데 예. 프라이스 디코딩이. 알겠습니다. 자, 프라이스 디코딩. 저랑 성향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렇게 하나 좀 챙겨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가 투표창 띄워드리니까요.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등장하니까 독종 하면서 인사를 그래요. 계속 올려주시는데 그 사이에 전화가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와, 예. 아주 덩치가 제일 큰,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을 좌우하는 종목이죠. 다들 궁금하실 거예요. 네. 오늘 많이 밀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종목을 사신 분 끝번호 8767번님이시고요. 10만 3천 원에 사셨대요. 아이고. 10만 원 넘게 사신 분들은 이 오르는 장세 용의 심장을 가지고 한 번에 몸을 확 맡기신 그런 분들이실 텐데 10만 3천 원의 비중도 큽니다. 30%, 현재 주가는 5.9%가량 하락하면서 94,700원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초반에 사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김봉화 전문가님, 이런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내년 이후까지 보시면은 매수가 충분히 가고요.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다음 주 정도 되돌림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는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올해가 삼성전자가 연말 기준했을 때, 한 8만 원에서 한 9만 원 사이, 그러니까 한 8만 5천 원 전후 마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에 11만 2천 원까지 갔을 때는 오버슈팅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올 연말까지 봤을 때는 한 8만 5천 원 전후. 다음 달까지 봤을 때 제가 이제 영업이익하고 이제 연간 주가 상승률하고 구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마감할 것 같고 단기다 그러면은 지금 어제 미국의 AI 버블론과 함께 반도체가 뚝 부러졌거든요. 센 디스크 같은 경우도 주가 15% 넘게 밀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 조정 기간정이 필요하니까 전 개인적으로 지금 10만 3천 원이다 그러면은 사신 가격 정도 오게 되면 단기다 그러면 일단 끊었다가 다른 쪽 들어가시면 좋고요. 중기다 그러면 이제 올 연말 지나서 내년까지 또 전고점을 일단 돌파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이란 얘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올해 저점에서 주가가 무려 거의 90% 올라왔어요. 90%. 그럼 어찌 보면 내년 실적까지도 이미 이제 주가에 이제 반영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삼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큰 수익을 안 줄 겁니다. 안정성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이제 기적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외봉으로는 꺾이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항상 쌍봉 직전 고점 만들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역연자로 지금 하락이 나왔죠. 조금 더 자리가 남았어요. 9만 원 초반까지. 반등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10만 5천 원 전후 단기 물량 거의 끊어주시고 절반이라도 줄이세요. 절반이라도. 그리고 이제 중장기로 보시면 나머지 절반은 내년까지. 근데 내년 반도체가요. 보통 11월, 12월은 비수기예요. 그리고
1분기도 이제 제조업이 보통 비수기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은 한 1, 2월까지는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니까 일단 이번에 반등 들어올 때 현금화 했다가 다시 한번 뭐 밑에서 본다든지 예, 그런 전략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단기는 반등 시에 매수가 전후해서 현금화, 중장기라 하더라도 절반 정도만 내년 이후까지 홀딩 전략 이렇게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삼성전자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떨어지면 더 사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투자 성향에 따라 틀리는데,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9만 원 초반 정도 주게 되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매수입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올해만큼 주가 그 수익률을 많이 안 줄 거란 얘기예요. 앞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미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내년 그 HBM 장비 수주가 다 이제 마무리된 상태에서 주가가 지금 하이닉스 250% 올랐거든요. 3전은 100% 올랐고. 예. 그럼 만약에 이들 기업들이 올해처럼 내년에 100%, 200% 올라간다 그러면, 이들 기업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중장기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물량을 많이 담으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만약에 내년에 뭐 본다 그러면 유통이라든지 뭐 제가 계속 얘기하는 뭐 2차 전지,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런 쪽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역시 삼성전자가 언급이 되니까요. 채팅창이 조금 분주해졌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얼마나 반도체 투톱에 따라 좌우되는지가 채팅창에 이야기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요. 고고식님께서 현재 삼성전자 외인 6천억 원 매도, 닉스, SK하이닉스가 1조 4천억 원 매도. 오늘 외국인 파는 거 거의 지금 딱 이 두 종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두 종목에서 지금 팔고 있는 거죠. 네. 무서울 정도네요, 정말.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속도를 내지 말고 올해와 같은 급등의 큰 수익보다는 네. 좀 잔잔하게 이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특별한 케빈님께서 올해 2200도 봐서 그런지 나쁘지 네. 않네요. 슬슬 사고 싶은 거 사도 되나요? 이렇게 현금이 좀 있으신가 봐요. 예, 이렇게 여유 있는 질문 오랜만에 맞습니다. 봅니다. 사실 너무 높이 올라간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올해 4월만 봐도 얼마나 그때 어려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이랑 숫자가 아예 달랐거든요. 네. 자, 그래서 그 얘기 돌아보면 확실히 지금 레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강사님과 오늘도 볼링연습님, 하리보 균이님 등등 많은 분들 또 새로 인사 주시는데요. 남은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주 시들리스님 이거 무슨 의미죠? 님께서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런데 앞에 붙어있는 한마디가 살려주세요입니다. 저희 시작할 때 SBB 네. 테크로 출발했잖아요. 그쵸. 그건 급등하고 있는데 그렇죠. 로봇이 오늘 다 오르는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몇 개만 너무 잘 가는 거죠. 두산 로보틱스는 얼마 전에 고점 찍고 쭉 빠집니다. 11월 3일이 95,500원이었고요. 그 뒤로 꾸준히 밀리면서 벌써 25%가량 밀렸습니다. 오늘도 3% 떨어지고 있고요. 현재는 7만 원이 간당간당하죠. 지금 홍주 시들리스님의 매수 가격이 86,700원이고요. 25%입니다. 자, 과연 로봇주 가운데서 두산 로보틱스 어떤지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두산 로보틱스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지금 미국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고평가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성장 기업들이죠. 예,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가치주를 이제 선호하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로봇 관련주가 진짜 몇몇 기업 빼고는 사실 시총 대비해서 지금 이익보다는 주가 이제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올 하반기에 지금 다른 뭐 로보틱이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덜 올랐죠. 예, 근데 아무튼 그 미국 시장이 이제 흐름을 타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 나는 업체보다도 성장성 담보로 그동안 강했던 종목을 이루어지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미국 시장이 좀 안정화돼야 국내 관련 기업들도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단지 그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에 이제 뭐 다른 종목에 비하면 사실 오른 게 없습니다. 어찌 보면 계속 행보 국면이죠. 지난 11월 초에 급등 나왔다 다시 원위치 하는데 시장 영향 때문에 이 기업은 다 끝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오늘 60일선이 지지 맥점인데 지난번에 여기 거래가 터트리면 거래가 들어오면서 단기 그 3개월 동안에 박스권을 돌파했었기 때문에 뭐 이 기업은 다음 주에 시장만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뭐 사신 가격까지 다시 한번 반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 보시면 윗꼬리 주고 그러니까 기술적 여기 윗꼬리하고 요 윗꼬리 그러니까 트렌드 상단 저항이었어요. 이번 달 고점이 월봉에서. 예. 거기서 딱 얻어맞고 윗꼬리 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처럼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밀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전혀 털린 거래인데 지난달 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거래가 지금 안 나오죠.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물량이 털린 거래가 아니고 지수 영향 때문에 지금 조금 주가가 단기 11월 초에 급등 이후에 좀 눌림목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다음 주 정도 시장이 주 중반 이후에 좀 반등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수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은 이번 달에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온다 치면 이제 12월 만기까지는 아마 기간 조정이 좀 연장될 수 있거든요. 우리 그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1년 12달 전략이 동일하면 안 돼요. 일부 자금은 시장 흐름에 맞게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25%니까 매수가 전후 반등 주게 되면 단기다 그러면 일단 전량 끊어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바로 치고 하지 않을 겁니다. 어떤 큰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지금 종목 진단 해드리는 것은 다음 달 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예측하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빠져나오시고 좀 중기다 그러면은 중기를 하더라도 일단 절반 정도는 매수가 정리해 주시고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절반 정도만 내년까지 가져가시면 저는 투산 로보틱스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번 올해는 이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네, 최고점 뭐 11만 원, 12만 원까지는 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중기적인 전략이니까 그거 구분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주 하나 챙겨드렸습니다. 네, 역시나 좀 여유 있는 전략. 캐테린님, 저도 두산 로보틱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평균 네. 매수 단가가 89,000원이시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종목이 겹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 네. SDS 시바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저희 앞서서 좀 봐드렸거든요. 다시 좀 되돌리게 하셔가지고 그 진단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레님 어디 계시죠? 오늘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프레님 혹시 이름 바꾸신 거예요? 슈퍼스카이벨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바꾸신 건가 싶은데 수육의 한 잔 이거 무슨 일일까요? 오늘 이런 장에서도 설마 수익을 든든히 챙겨 가시는 겁니까? 오 대단하신데요. 그거예요? 네.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금요일이고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술이 가서 먹자. 네. 그런 건가요? 약간 술이 땡기신다 이런 얘기 네, 아닐까? 알겠습니다. 예. 뭐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다음 네. 분 넘어가겠습니다. 정인숙님께서요 피롭틱스를 신청해 주셨는데요. 유리기판이 살짝 들썩이는 듯 했지만 네. 10월 후반에 주목받나 싶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모두 다 반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대 양봉 거의 뭐 상한가에 육박했던 양봉을 모두 다 반납하는 뼈아픈 1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49,000원이요? 49,500원대. 네, 이쯤에 사가지고요. 비중이 20%. 자꾸 미끄러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고요. 49,000원대면은 이달 초 즈음이 아닐까 그쵸.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고점 찍고 살짝 내려왔을 때 뭐 한 번 더 가겠지 이렇게 예.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냥 밀렸습니다. 그때였을까요? 그러면은 유리기판은 사실 뭐 내년에도 계속 봐야 된다 등등의 긍정적인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떨지 김봉만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기업은 다소 좀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거든요. 예, 유리기판이 뭐 성장성은 이제 담보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 하더라도 주가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뭐 지난번에 1조 원 넘었었거든요. 이익 대비해서 너무 이제 앞질러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아까 하이닉스 제가 이제 진단을 같이 해드렸는데 그 레거시 이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움직여줘야 탄력적으로 아무래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이 기업은 지금 11월 초에 이제 고점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예, 고점 찍고 나서 좀 횡보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번에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제 많이 밀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이제 하방 경직 아니면 조금 소폭 반등
정도 준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어차피 또 이제 우리 시장이 미국보다 좋으니까 수익 측면에서도 우리는 또 이제 큰 폭의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한번 매도를 하셨다가 이번 달 말, 다음 달 중간 정도까지 시장이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예, 좀 분할로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 그리고 월봉에서 모양이 좀 안 좋은 것이 지금 재작년이죠. 재작년. 예, 이때가 뭐 7월 달 정도 되는데 딱 그 저항선에서 윗꼬리 주고 음모로 지금 장대 길게 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거래가 안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이런 케이스는 바로 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중간에서 한번 걸리고 나서 반년 이상 행보주고 다시 한번 터닝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번에 또 세 번째 고점을 만들었어요. 이런 패턴은 조금 조심할 필요성이 있다. 그나마 조금 이제 위안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가 크게 출회가 안 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3전하고 일단 뭐 하이닉스 반등 들어올 때 제가 보건대로 한 4만 20일선 언저리 한 7,000원, 8,000원 정도 뭐 그 정도에서 일단 좀 현금화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리기 판주 한 가지 피롭틱스 살펴드렸습니다. 단기 급등 나왔다가 쭉 빠지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유리기판 관련주들 쉽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이 내용들 참고하시죠. 네. 여전히 시장은 헤매고 있습니다. 네. 현물 시장 3%대 그리고 선물 시장 4% 정도 여전히 불안한 움직임을 가져가고요. 예. 그리고 오늘 미스터 진단 김봉만 전문가님 하시나요? 로즈님께서 그렇습니다. 올려주셨는데 하시나요? 네, 오늘 1부에서 김봉만 전문가님 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일어나는 Q55님 네. 독종. 야, 3번이나 외쳐주고 계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요청 많이 들어옵니다.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효성중공업 아주 묵직한 종목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님도 피롭틱스 네. 있으시대요. 그래요? 35,000원에 사셨다고. 그래도 오? 단가가 좀 차이가 있으셔가지고 같이 참고해 보시죠.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종목 넘어가기 전에 네. 순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까마득하게 입고 있는 이 소비 트렌드 네. 얘기 좀 해볼게요. 4위까지 봤습니다. 3위는 과연 뭐 어떤 것이 차지했을지 보겠습니다. 자, 3위로 떠오른 키워드는 바로 프라이스 디코딩이 3위였습니다. 저와 김봉만 전문가님이 네. 1등으로 예상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가격을 막 파고드는 예. 이 가격이 맞는 건가? 이게 이런 진짜야? 거. 네. 이런 거죠. 자, 이거 3위였어요. 그러면 2개 남았네요. 저는 사실 근본이즘이 저게 이렇게 위로 가는 게 맞나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그렇대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건강은 굉장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저도요. 자, 그러면 1위와 2위 과연 어떻게 될지 잠시 후에 한번 알아보겠고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의 종목들 변화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짚어보겠습니다. 5위에 일신바이오가 새롭게 랭크됐는데요. 바이오 장비 관련주인 일신바이오 현재 20% 넘는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와 7위, 8위에는 로봇 관련주가 대거 랭크됐는데요.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로봇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6위에는 한국 PIM이 랭크됐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 수요 확대를 기대하면서 장중에 56,600원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어서 7위에는 SBB테크 랭크됐습니다. 로봇 구동 모듈 기업인 SBB테크도 역시 장중에 52주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현재도 31,500원 선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8위에는 PNS 로보틱스 랭크됐습니다. 의료 로봇 관련주로 알려진 PNS 로보틱스도 현재 19% 급등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1위에는 유투바이오가 올라왔는데요. 경영권 변동으로 인해서 신사업 추진 동력 기대감 속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고요. 주가는 현재 1%대 조정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위에는 엔캠 랭크됐습니다. 엔캠이 ESS용 전해액을 중심으로 생산체계를 재편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주가 캔들 아랫골이 달고 양전했고요. 5% 가까운 강세 보이며 63,1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위에는 케어젠이 올라왔습니다. 독일에서 열린 의료기기 전시회인 메디카 2025에 참가해서 체중 조절 펩타이드와 필러 제품군을 전시했는데요. 케어젠에도 강한 매수세가 몰리면서 장중에 78,400원 최고가 경신했고요. 현재도 12% 급등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20위에는 NC소프트가 랭크됐습니다. NC소프트는 신작 아이온2를 출시하면서 주가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폭의 반등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보합으로 전환했고요. 캔들도 양전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오후장 달라진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 급락장 속에서도 바이오주는 일부 선방하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금리 이슈보다는 개별 호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조정을 기회 삼아도 될지 오늘 방어주로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정말 많이 내려가죠. 이 가운데서 제약바이오주들은 상당히 선방해주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2주 전에 제가 그 문의하셨을 때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요. 그 미국의 그 나스닥 바이오테크라든지 그다음에 S&P 바이오테크 ETF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미국 시장 빅테크 위주의 조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바이오 관련 기업들, 그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 주가 조정 크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동안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선별적으로 이제 종목이 이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 자체는 그 빅테크 관련 기업보다는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그래서 약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금의 그 이동이 좀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일단 뭐 제바 같은 경우는 뭐 실적보다는 이제 파이프라인 가치, 뭐 재료 가치가 이제 우선하기 때문에 종목별 이제 흐름은 다소 이제 상이하겠습니다만은 재료 나오는 시점에서 따라서요. 이제 미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제약바이오가 이제 다 내년에 아마 좀 주도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내년에 지금 뭐 국민 성장 펀드 150조 정부에서 9월 달에 일단 출범시켰고 10월 달에 공청회 설명이 끝나고 아마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겁니다. 정부 자체적으로도 지원도 많이 할 거고요. 그중에 바이오하고 백신 쪽이 한 11조 원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고려한다 하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올해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추격 매수하시는 게 아니고 내년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트렌드 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뭐 방사성 의약품 뭐 관련 종목군들 뭐 이런 쪽 ADC 관련 종목군들은 재작년부터 지금 2년 반 동안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중항체 관련 종목하고. 그래서 그런 종목이 아니고 내년에는 이제 좀 못 올랐던 제약바이오가 선별적으로 좀 치고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고요. 예, 이제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 올해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자제하시고 시장이 영원한 대장 없습니다. 예, 못 올랐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접근하시면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데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제약바이오주들을 새로 들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에 따른 전략들을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희망 있는 행복님께서 지금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네. 김형일 님도 인사 남겨주고 계셨네요. 김영일 님이시죠? 저는 김영일 전문가 오셨다는 줄 알고 지금 어디 계시지? 그렇네요. 한참 네. 찾았습니다. 김영일 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전지가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종목 지금부터 좀 볼게요. 현민맘님께서 갖고 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매수 가격은요 40만 원 약간 넘네요. 40만 1,500원. 비중이 11%입니다. 현재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한 번쯤 급락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게 좀 망설여지시는 것 같아요. 자, 이 걱정 어떻게 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LG 에너지 솔루션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자, 그 내년 시장을 앞두고 이제 요건 약간 큰 전략인데 시장이 지금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고점과 저점에서 변동성이 심합니다. 저점에서 뭐 다시 한번 저점을 깰 듯하게 막 밀고 올리고 막 하면서 거기서 이제 물량이 교체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제 매수 주체가 들어오는 거고 저점에 세팅 들어오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막 이번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방산 같은 경우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언론에 좋은 소식 내보내면서 개인들한테 이제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교체 작업 구간이거든요. 그 LG엔솔이라든지 뭐 2차전지 중립적인 위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때 이제 많이 올랐던 종목군,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기술적 변화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1월 달부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기선 121선을 해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1월 달에 121선을 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우상향 추세를 이렇게 그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번에 이 120에서 이탈하면서, 그 다음에 11개월 동안 지지했던 지지선을 이탈해버리네? 특히 오늘 뭐 지수 하락 영향도 있습니다. 개파락으로. 그죠? 근데, 지금 LG엔소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올 1월 달로 돌아서게 되면 2차 전지는 120에서 밑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죠? 완전 반대였죠. 방산, 조선 같은 경우는 올 1월 달에 121선 경기선 장하고 계속 올라왔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121선 밑에서 얻어맞고 계속 밀다가 3월 달, 4월 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조선이 고점 나왔을 때 거의 저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위치가?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121선을 깨고 있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 경기선 121선이 지금 깔고 움직이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내년 가면 이제 뭔가 주도주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바뀐다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 요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언제 고점이 나왔습니까? 이 시장에 영원한 대장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종목 없어요. 7월 26일 날 2차 전지가 2023년도 고점 나왔잖아요. 그때 방산, 조선은 저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 700% 오르고 LG 엑스원이 고점 때 한 700% 올랐습니다. 2년 반 동안. 뭐 6년, 5년도 아닙니다. 그럼 이들 기업들이 더 갈까요, 내년에? 근데 반면에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올해 좀 이제 반등 들어오면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긴 했으나, 2023년도 7월 대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나왔어요, 다. 뭔가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래서 LG엔소 같은 경우는 어차피 고점에서 매도 안 하셨고, 뭐 매수가까지 좀 밀 수는 있어요. 근데 161선이다 하면 이 정도면은 오히려 이제 조금 더 흔들린다 하더라도 매수 구간이죠, 매수 구간.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보시고요. 만약 단기적인 성격이다 그러면 단기 물량은 단기대로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부는. 그래서 지난주 고점이었던 한 46만 원, 7만 원. 그 정도 오게 되면 절반 끊었다가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바로 지금 치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간 조정이 필요하니까. 아니면 중기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큰 시향을 참고하시고 그냥 정면 돌파 끌고 가는 거죠. 왜? 지금은 다른 거 들어가면 더 위험하거든. 다른 거 들어가면 더 위험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LG엔솔 오히려 저는 지금 매수 기회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기는 조금 매수가를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현재 물량 좀 내년까지 좀 중장기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아주 대표주 아니겠습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 있는데요. 큰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같이 그 그림을 봐주시면 좋겠고, 특별한 케미님도 마찬가지신가 봐요. 원래 LG 에너지 솔루션 수익이 20%가 넘었는데 네. 오늘부로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금쪽이 해주셨고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주 궁금하다고요. 이렇게 또 독종 전문가 김봉만 전문가 나오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질문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일님께서 토마토 뉴스, 토마토 TV와 관계 있나요? 그러면 같은 그룹입니다. 한국물스입니다. 네. 패밀리예요. 네. 자, 그리고 알고고님 오셨군요. 창호 상정했고님 주말 잘 보내세요. 알고고님도 오늘 잘 무사히 마치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제약바이오를 안 볼 수가 없죠. 네. 좀 전에 이 수지 캐스터도 상대적으로 나은 제약바이오 사도 되나 이렇게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아, 대표주군요. 그쵸. 전화 왔습니다. 5314번님께서요. 알테오젠을 신청해 주셨어요. 이 종목이 이제 이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거래 살짝 정지됐다가 코스피에서 이전 상장하고 등등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고민 중에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56만 2천 원 매수가고요. 비중이 30%입니다. 56만 2천 원. 참고로 이 종목 사상 최고가가 네. 56만 9천 원입니다. 아, 이거 정말
강심장이신데요. 그러니까 이번 네. 주에 아마도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하지만 또 화면 보는 것처럼 이 종목 네.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건 그래요. 그렇다면은 김봉만 전문가님은 알테오젠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구간이죠. 예, 지금 뭐 증권사에서는 70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 제시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알테오젠 제가 2003년도 7월 달에 그 최저점에서 ADC 관련해 가지고 ABL 바이오, 니가켄 바이오, 알테오젠 세 종목 추천했는데 이들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상위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그 목표 주가를 가늠을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면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배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위쪽으로 룸이 많이 남아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하방 지지 맥점을 설정하고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만 놓고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소로 이전한다 그러면 공매도 좀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이 그랬었거든요. 지금 셀트리온이 오늘 시가총액이 43조입니다. 알테오젠이 거의 30조예요. 뭐 내일도 한 번 더 올라간다 그러면 30조 넘겠죠. 근데 셀트리온이 올해 영업이익이 한 1조 4천억 되거든요. 예,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올해 영업이익이 내년 시적 보고 가는 거니까 한 3천억 정도. 예, 근데 셀트리온은 내년에 영업이익 한 1조 5천억. 근데 시가총액은 불과 뭐 10조 원 안팎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렇게 상대 기업들 아니면 다른 바이오, 제약 바이오 대표 기업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죠? 예, 이미 이제 재료는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는 일단 그대로 보시는데, 다음 주에 한번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고점 돌파한다 하면 70만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70만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술적으로 추세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는 현재 위치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위쪽으로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못 넘기면 다시 한번 밑으로 주저앉습니다. 50만원까지. 그래서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 약간 기술적 부담감, 밸류에이션 부담감,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방 지지 맥점은 21선이에요. 한 52만 5천원. 예. 그 라인 깨게 되면 일단 비중을 줄이셔야 되고, 그거 안 깨고 이쪽으로 돌파시켜준다 그러면 70만원 라인까지 단기적으로 예,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구간에 시총 1위 코스닥을 대표하는 종목이죠. 알테오젠 살펴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힌트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골고루 봤습니다. 네. 반도체,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까지 여러 종목군들, 그리고 또 뭐 유리기판도 봤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 확인해 봤는데 또 네. 빼놓은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 자, 이번에 챙겨볼 종목이 또 있을까요? 요거는 어느 진짜 쪽으로 가나요? 전력설비죠. 전력사용비도 봐야 오늘 네. 빠질 때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갓비디아 얘기 나올 때 오히려 칩 종목군들보다 이쪽이 반등 탄력이 더 강했었는데 그쵸. 밀릴 때 곧 또 그만큼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류야킨 님이신가요? 네. 가장 비싼 종목, 효성중공업 보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이제 200만 원 네. 이탈했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200만 원 이탈. 이거 좀 약간, 의미가 있는데요. 한참 잘 갔을 때 250만 원 근처까지 맞습니다. 갔습니다. 예. 자, 정말 전혀 쉬질 않고 무섭게 올랐던 효성중공업. 이렇게 좀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꺾여버린 건가? 좋은 시절 다 갔나? 이런 걱정이 생기죠. 자, 그런데 이분은 아직까지는요, 매수가 위입니다. 지금 매수 가격은 160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군요. 72%. 계속 들고 갈지 점점 다가오니까 무섭네요. 올랐을 때 파는 걸 놓쳤더니 마구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효성중공업 무시무시하게 올랐는데 내려가는 속도도 제법 빠릅니다. 여기서 일단은 지금 수익을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지금 수익 줬을 때 일단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중요한데 물론 내년에도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됩니다. 예, 올해 대비해서 지금 한 영업이익 한 50% 정도 추가 증가할 거 보는데 항상 그 주식이라는 것은 먼저 선행하지 않습니까? 실적을. 주가가. 네, 지금은
시가총액이 지금 뭐 거의 18조, 19조니까 이제는 조금 비싸다. 먼저 앞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더불어서 AI 지금 버블론이 계속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약간 좀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일부라도 절반이라도 챙기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 보시면 기술적으로 지금 신고가 종목군들은 우리가 그냥 보통 이렇게 마디로 보잖아요. 마디로. 그죠? 로고상으로. 예. 지금 요 마디 상단이거든요. 지금. 예. 이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 여기는 언더슈팅 구간이고 예. 이번이 지금 세 번째 마디 상단이거든요. 기술적 보시면. 예. 그리고 2023년도부터 이어오는 이 트렌드 상단 채널 라인까지 딱 거기서 지금 딱 고점이 나온 거거든요. 저항 맥점이라는 얘기, 저항 맥점. 예.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던 뭐 AI 버블론이라든지 실적도 지금 많이 선반영돼서 움직였었고. 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이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35일선 지지죠. 35일선을 월요일날도 깬다 그러면 그 밑에 하방 60일선까지 밀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한 절반 정도는 차익을 해주시고 다음 주에 일단 올라올 때마다 단계적으로 한번 끊어주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눌림 주게 되면 또 행보하니까 장기간 예, 그때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이 좋지 않겠나 라는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좀 차익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저점 재면서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력설비 아주 대표주입니다. 효성중공업까지 봐드렸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김봉만 전문가님 보내드리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봉만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레이키쇼 주제는요. 2026년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보고 있거든요. 1위와 2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1위 과연 어떤 키워드인지 바로 알려주시죠. 네, 건강지능 HQ입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주기적으로 살피고 그에 따른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엔 건강하면은 약간 네. 좀 중년층 이상의 인구들이 관심이 많았다면 요즘에 젊은 층도 러닝하고 그쵸. 게다가 그 단백질 음식이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도 그렇고 이 건강에 대해서는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예. 2위는 근본이즘입니다. 제일 잘 팔리는 거, 제일 성능 좋은 거 이런 게 아니라 이 제품 하면 이게 근본이지. 이렇게 취급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장인정신 뭐 이거랑도 연결이 될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이게 근본이지 라는 게 잘 팔리는 겁니다. 원조를 찾아가서 먹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뭐 디자인, 성능 이런 걸 떠나서 예. 근본으로 취급받으면 그 친구가 잘 팔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내년도의 트렌드까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단 못 해드린 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죠. 그쵸. 또 특별한 시간 오늘 금요일장 있죠? 네, 밤 9시부터 11시까지 미스터 진단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성우 투자하시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